오늘은 판에 올라온 사연, 환승에서 온 남자친구 계속 만나도 될까요? 를 읽어보고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계속 만나도 된다고 봅니다. 그냥 다른 사람 손에 놀아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는 남친과 1년 넘게 사내에서 비밀 연애 중입니다. 한 달 전쯤 전 여친이라고 하는 동기 여직원분이 본인이 전 여친인데 언제부터 만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1년 만났다고 했고 저도 언제 헤어졌냐고 물어봤더니 저랑 사귄 지 3일 되던 날 헤어졌고, 남친이 헤어지면서 울면서 기다려달라고 언젠가는 다시 오겠다고 여지를 주었더나 1년 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자친구인 걸 알게 되어 너무 놀라고 혼란스러워서 전화했다고 하네요. 남친은 저 여자가 집착하는 것 같고 미안해서 헤어지자는 말을 못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친은 전 여친에게 전화로 사과했는데 전 여친은 억지 사과라고 하면서 저에게 통화 녹음 파일까지 보내주네요. 저는 지금 남친 너무 좋아요. 지금 저희 둘 사이는 문제가 없는데 그 여자가 미련 못 버리고 남친한테 집착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만나도 된다가 최종 답이긴 한데, 댓글 중에 제일 많은 댓글이 저 남자가 이 사연자분이랑 헤어질 때 또 환승이별할 확률이 높다 라는 댓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남친이랑 전 여친을 계속 회사에서 봐야 되잖아. 그렇게 두 사람이 찢어진 거를 옆에서 보면서 가장 행복해하는 사람이 누구겠냐는 거죠. 전 여친이 제일 좋겠죠. 불행해지고 힘들어하는 거는 둘 사람이에요. 여기서 전 여친을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의심해봐야 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전 여친이 억지 사과를 하면서 통화 녹음 파일을 보내주잖아요. 제일 일을 크게 키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 여친이죠.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거는 남자가 아니라 전 여친이에요. 지금 이 여자가 아직까지 뭔가 노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존재를 차단을 하든지 이 사람을 정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종류의 갈등은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의 관계로 바뀌면 문제가 어려워지거든요. 이건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둘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려고 덤벼든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세 사람의 문제를 두 사람의 문제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사귀고 있는 두 사람이 이것 때문에 헤어진다면 행복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남친은 문제가 없나요? 문제는 이제부터 사연자가 전 여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도 문제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전 여친이 하는 말만 믿고 남자친구를 판단하는 게 제대로 판단하는 방법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다들 말리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나한테 연락 못 오게 해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본인이 먼저 그 전 여친을 차단해도 되는 거고요. 차라리 정리를 하고 나한테 다시 연락 못하게 만들고 와라 하면서 애인한테 정확하게 명령 지시를 했는데 그대로 이행했다. 그러면 사실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연자분이 남자친구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애인이 이걸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는 게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나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끝을 내도 확실히 끝낼 수 있지, 지금 이렇게 끝내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끝나는 거예요. 정말 애초에 전 여친이라고 접근을 했으면 사람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뭐겠어요? 전 여친이라고 접근했을 때 언제 헤어졌느냐가 제일 궁금하지. 그걸 애초에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굳이 전 여친이라고 접근한 이유가 뭐겠냐고요. 뭘 얻기 위해서. 전 여친이란 걸 밝혔을 때 무엇을 얻는데? 라는 거죠.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왜 바로 헤어지지 않고 이 방법을 써야 되냐면요, 사람들이 환승연애라는 단어에 꽂혀서 그렇지 환승연애도 조건을 따져볼 만한 상황이에요. 환승연애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환승연애에서 중요한 거는 의외로 환승한 기간과 전 여친과 지금 계속 연락하는지 유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생각해보세요. 기간이 만약 환승연애인데 환승이 2달 넘게 걸렸다. 이건 양다리잖아요. 합의되지 않은 양다리는 바람이에요. 뭐 전 여친에게 여지를 남겼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두 사람 사이에 간 본 거거든. 그거는 갖다 버려야 돼요. 저희가 말하는 쓰레기, 그냥 바로 버려야 됩니다. 길바닥에 그냥 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 사연자 이 커플은 한 달 이내잖아요. 공식적으로는 3일,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간이 긴지 안 긴지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 아직까지 전 여친이랑 연락을 하고 있는가, 연락의 수위도 조금 중요하긴 한데 일단 연락하는 것부터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아까 앞에 댓글 말한 대로 여지를 두고 있다는 거, 제가 웬만하면 뭐 남자가 여자 만나는 거, 여자가 남자 만나는 거 이런 거 막지 말라고 하는 주의인데, 이 경우에는 막아도 된다고 봐요. 환승연애에 한해서는 전 애인이랑 연락하지 마라 이런 걸 대놓고 말해도 됩니다. 환승연애는. 남자가 마음이 식었을 때 똑같은 행동을 하면 어떡해요? 이런 고민 당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댓글이나 메일로
여러분의 또 다른 연애 고민도 보내주시면 시원한 해결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댓글이나 메일을 작성해주세요. 마음이 식었는데 칼같이 끊기 힘들다? 그거는 여자가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여자는 없다고 생각해요. 얘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나서도 여자가 집착한다면 이 남자가 똑같이 행동하겠죠. 핵심이 집착인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남자가 마음이 식었는데 그 후에도 전 여친이 집착을 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 문제의 시작점이 뭐예요? 동기 여직원이 나한테 먼저 와서 물어본 게 시작인 거잖아요. 이 전 여친의 집착이 시작이고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것만 하면 돼요. 이분은 남자친구한테 가서 전 여친이랑 제대로 맺음을 마무리하고 다시 오면 연애를 계속 하는 거고, 그거를 마무리 못한 남자한테는 헤어지자 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 겁니다. 전 여친이랑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고 오면 지금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건 맞아요. 그것도 하나 제대로 마무리 못하는데 어떻게 연애를 계속해. 환승 연애라는 부분은 이미 지난 일이고, 지난 일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마무리를 제대로 하고 끝맺음을 해서 돌아와야 계속 연애를 해도 재밌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남자 쪽에서 어떻게 대응하나요? 남자 쪽에서 대응이라, 그거는 여기 이 사연의 댓글에서 말한 대로 이 남자가 별로인 남자면 제대로 못 맺고 끝내겠죠. 끝맺음을. 근데 괜찮은 남자다? 나랑 계속 연애를 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제대로 끝맺음을 하고 오겠지. 물론 끝맺음을 모를 수는 있어요. 끝맺음 하는 방법을 모를 수는 있어. 그래서 또 휘둘리고 돌아올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지금 다 사내 연애잖아요. 전 여친도 그렇고 지금 여친도 그렇고 사내 연애잖아요. 칼같이 끊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어요. 계속 회사에서 봐야 되니까. 이 상황에서는 끝맺은 방법을 여자가 정해주는 것도 좋아요. 뭐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동선을 겹치지 않게 하라, 부서로 옮겨라, SNS 차단해라,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정확한 거는 이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끝맺는 방법을 제대로 모른다면 여자친구께서 끝맺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고 그 방법대로 끝맺음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에 반대가 이렇게 많은 거는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론을 충분히 내볼 여지가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겨우 이런 것 때문에 헤어진다? 저는 그렇게 좋은 헤어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전 여친만 끊어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잖아. 환승연애요. 이미 지난 일이야. 그걸 어떻게 해. 되돌릴 수 없어요. 지금 이 남자랑 좋고 둘 사이에 문제 없어.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전 여친만 문제잖아. 전 여친이 애초에 와가지고 휘저어 놓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거니까 지금 보면 이 커플이 당한 거예요. 당했기 때문에 이제 대갚아줘야죠. 확실한 끝맺음으로. 그렇게 하면 여기서 괴로운 사람 누구예요? 전 여친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갈 길을 만들어내면 가장 괴로운 건 전 여친이에요. 게다가 만약에 잘 마무리를 하고 왔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가 얼마나 더 깊어지겠어요. 지금 역경을 하나 이겨냈는데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지금 이 두 사람 앞에 주어진 역경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전 여친의 존재가 이거를 어떻게 잘 이겨내는지가 두 사람한테는 지금 눈앞에 닥친 숙제인 거고, 그리고 만약에 전 여친을 정리를 제대로 안 하고 왔다, 미적미적 여지를 남겨두고 왔다, 그러면은 남친이랑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잖아요. 너무 좋죠. 확실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를 만드셔야 돼요. 그 판단의 근거를 만드는 과정이 이 남자친구한테 끝맺음을 하고 와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끝맺음을 하고 왔으면 사귀는 거, 끝맺음을 못했으면 헤어지는 거, 명확하잖아요. 이 명확한 근거를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환승해서 온 남친 받아줘도 될까요? 라는 사연에 대해서 대답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헤어져야 될까 말까 고민될 때 기준을 세워야겠죠. 기준을 세우는 방법에 대한 영상 준비해뒀으니까 클릭하셔서 이별에 대한 고민 해결해보세요.